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밥 차렸어요. 같은 식탁에 앉는 배달시켜서 것조차 치킨. 거부하는 남편.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작정 여기를 떠나지 이렇게 않았습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6개월을 아주 잘하고 준비했습니다. 계세요. 컴퓨터 배울 수 있어. 여기를 이렇게 클릭. 자격증 딸 수 있어. 40년 63세. 만인데 저는 다시 당연히 태어나기로 받으셔야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내 노동으로 이제 저는 베이커리 매니저입니다. 강연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63세에 다시 일어선 순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중계동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식탁에 반찬 6가지를 정갈하게 담아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63세 순자의 손은 40년간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온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6시 식탁은 준비되었습니다. 순자는 안방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TV 뉴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차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만이라도 같이 밥을 먹자는.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같은 식탁에 앉아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달시켰어, 치킨. 그리고 안방 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떨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저 체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찌개에서 나던 김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정성껏 볶은 멸치볶음도 곱게 무친 시금치나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은 식탁? 혼자 먹는 밥?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싸거나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6개월 계획, 나를 위한 준비. 2023년 10월 중순. 순자는 동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서관 게시판에는 여러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자의 눈길을 끈 것은 시니어 디지털 기초반이라는 강좌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강료는 무료. 순자는 망설이다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기 디지털 기초반이요. 신청하고 싶은데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마치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아, 좋으세요.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컴퓨터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핸드폰도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해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세요. 7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첫 수업날 순자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순자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순자는 옆자리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3입니다. 어머, 저보다 10살이나 어리시네. 젊으시네요. 컴퓨터 배우러 오셨어요? 네, 늦었지만 배워보려고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저도 73인데 이제 배우잖아요. 손주들이 카톡 하자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지털 기초반을 담당하는 이민지입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함께 공부하실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마우스 잡는 법부터 천천히 배워볼게요. 순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어색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손목에 힘 빼시고요. 네, 그렇게요. 클릭. 순자가 처음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와, 됐어요. 순자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배운다는 기분이 이렇게 설레는 거구나. 일주일이 지나고 순자는 수업이 있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검색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 검색창에 궁금한 걸 입력해 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순자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히읗, 니은, 히읗, 오, 니은, 이응, 이, 히읗, 오, 니은, 황혼이온. 엔터를 눌렀습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황혼이온 증가 추세, 60대 이상 이혼율 10년 새 2배, 노년 여성 빈곤, 이혼 후 재취업의 어려움. 순자는 하나하나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비 없는 황혼이혼은 재앙이다. 순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노년 여성 독립, 60대 재취업, 황혼이혼 준비 방법. 1시간 동안 순자는 수없이 많은 기사와 정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순자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인쇄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료들을 출력해서 보고 싶어서요. 강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혼자서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 책상 위에는 출력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황혼이혼 체크리스트, 재산분할 청구 방법, 노년 재취업 성공 사례, 정부 지원 정책 안내. 순자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으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재산 분할을 정확히 계산한다. 40년 결혼 생활, 내가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순자는 결혼 후 모든 가계부를 보관해 왔습니다. 낡은 가계부들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둘째, 이혼 후 수입원을 확보한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순자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60대 여성 일자리, 시니어 취업 가능 직종, 자격증 취득.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청 시니어 제과제빵 무료 교육과정, 50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3개월 과정, 자격증 취득 지원. 순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신청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2023년 11월 초
순자는 구청 평생학습관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교육 첫날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빵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벌써 몇몇 수강생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과정을 담당할 박주희 강사입니다. 제과제빵 경력 20년입니다. 강사는 50대 여자로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스콘부터 만들어 볼게요. 레시피는 나눠드릴 거고요. 일단 손으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된 재료 앞에 섰습니다. 밀가루, 버터, 설탕, 우유. 자, 밀가루와 버터를 섞어주세요. 손끝으로 비비듯이요. 순자의 손이 반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 40년간 밥을 해온 손이라 반죽을 다루는 것은 익숙했습니다. 어머, 박순자 씨 손이 정말 좋으시네요. 반죽이 완벽해요. 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밥을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2시간 후 오븐에서 구워진 스콘이 나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든 첫 작품이에요. 맛보세요. 순자는 자신이 만든 스콘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바삭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내 손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어서 만든 거야. 맛있어요? 옆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교육은 일주일에 3번, 새벽 6시부터 9시까지였습니다. 순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오늘은 식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식빵은 발효가 중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한 빵이죠.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반죽을 치댔습니다. 힘을 주어 밀고 접고 다시 밀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1차 발효 들어갑니다. 40분 기다려주세요. 발효 시간 동안 순자는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왜 이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그래서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남편한테 의지해서 살았더니 뭘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배우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24년 2월 순자는 제과제빵 자격증 시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3시간 안에 주어진 제품을 완성하세요. 순자의 시험 과제는 식빵과 크림빵이었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재료를 계량했습니다. 밀가루 200g, 설탕 30g, 소금 5g, 이스트 6g.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치대고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발효. 1차, 2차. 기다림. 성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굽기. 오븐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시험 종료합니다. 손 떼세요. 순자는 자신이 만든 빵들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빵들이었습니다. 2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자격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과기능사
박순자. 내 이름으로 된 자격증.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자격증. 순자는 그 자격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24년 3월. 순자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인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는 낡은 4층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이혼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아, 네. 한지영 상담사님이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세 자녀, 무관심한 남편, 혼자 먹는 밥, 그리고 결심.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자격증도 땄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제과제빵 자격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네, 무작정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순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6개월간 정리한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노트를 훑어봤습니다. 박순자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대부분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는데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지영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재산 분할부터 제대로 챙기세요. 40년은 당신의 시간이에요. 일주일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순자가 가져온 가계부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전세금 8천만 원, 남편 명의 예금이 얼마나 되나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세금의 절반인 4천만 원, 예금의 절반인 3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별도고요. 7천만 원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40년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금액이에요. 주저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혼할게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6개월 동안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천만 원이라고? 미쳤어? 아니에요. 정당한 금액이에요. 40년간 제가 기여한 몫이에요. 기여? 내가 돈 벌어온 건데? 순자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당신이 밖에서 돈 벌 수 있었던 건 제가 집안 모든 걸 책임졌기 때문이에요. 육아, 가사, 부모님 봉양 다요.
그게 제 노동이에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의 조정 끝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합의 금액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6월 말 법원 복도. 순자는 도장이 찍힌 이혼 확정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유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유. 그래, 자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법원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순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초 박순자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중계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15평이고 남향이라 햇빛이 정말 잘 들어와요. 중개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을 지나면 작은 부엌이 있고 그 옆으로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 창문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별도로 10만 원 정도 나와요. 순자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7천만 원 중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내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 월 이자가 약 17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의 이자 17만 원을 더하면 47만 원. 여기에 일을 해서 100만 원만 벌면 월 147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월세 55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생활비 60만 원을 쓰면 총 125만 원. 그러면 매달 22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순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계약서 쓸게요. 일주일 후 이사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4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4개, 이불 2채, 그릇 한 박스, 그리고 소중한 책들. 이사 트럭 기사가 말했습니다. 짐이 적으시네요. 금방 끝나겠어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사실 순자는 대부분을 두고 왔습니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그릇들도. 40년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과거의 짐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트럭이 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짐을 날랐고 1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기사가 떠나고 순자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40년간 누군가의 발소리, 목소리, 숨소리가 항상 있던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무서울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깨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가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유튜브로 배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6시 순자는 간단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켤 줄도 몰랐던 노트북을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60대 채용 가능, 시니어 일자리, 제과제빵. 검색어를 입력하며 순자는 하나씩 공고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55세 이하, 50세 이하.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베이커리 카페 아침 햇살, 새벽 근무자 모집, 나이 무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순자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아침 햇살 베이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빵들이 진열되어 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서 있던 50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구인 공고 보고 왔는데요. 아, 네. 사장님 부를게요. 잠시만요. 여자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김동수입니다. 박순자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카페 구석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사장이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이력서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순자는 준비한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사장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으시네요. 언제 따셨어요? 2달 전에요.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배웠어요. 오, 좋네요. 그런데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가 63세면 일이 좀 힘드실 텐데. 순자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준비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4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밥 차리고 도시락 싸고 집안일하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건 제 몸에 배어 있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는 자신 있어요. 40년간 세 자녀 키우면서 음식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그만둘 수도 있지만 저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사장은 한참 순자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시험 근무해보시죠. 괜찮으면 정식으로 모시겠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첫째 주. 순자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긴장과 설렘으로 사실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씻고 준비된 옷을 입었습니다. 검정색 바지에 흰색 티셔츠, 깔끔하고 단정하게.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박순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으니 베이커리가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빵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왔어요? 안쪽에서 사장이 반가워하며 나왔습니다. 네, 사장님. 일찍 왔죠? 딱 맞게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앞치마 입고 시작하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거 옆에서 보세요. 내일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오븐 예열을 켜고요. 온도는 180도. 그 다음에 어제 만들어둔 반죽을 꺼내서 성형해요. 순자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두면 돼요. 네, 그래도 빨리 외우고 싶어서요. 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시간 동안 순자는 사장의 손을 따라 했습니다. 반죽 성형, 오븐에 넣기, 시간 맞추기, 빵 꺼내기, 진열하기. 손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순자 씨, 손이 정말 좋으시네요. 깔끔해요. 40년간 밥해온 손이라서요. 그러게요. 역시 경험이 무시 못하네요. 7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크루아상 4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사장이 빵을 포장하는 동안 순자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포장지를 접는 법, 스티커를 붙이는 법, 계산하는 법. 순자 씨, 다음 손님은 해보실래요? 순자는 긴장하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식빵 1개하고 단팥빵 2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식빵을 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단팥빵도 담았습니다. 3,500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건넸고 순자는 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카드 단말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장의 칭찬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순자의 첫 근무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순자 씨.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오시면 돼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63살에도 일을 할 수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이 빛나 보였습니다. 잘했어, 박순자.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어느새 가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빵 굽기, 손님 응대, 오전 11시 퇴근. 이 루틴이 순자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사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이리 와보세요. 순자는 긴장하며 사장 앞에 섰습니다.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걱정되었습니다. 일주일 시험 근무 어땠어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배울 게 많았고 재미있었어요. 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순자 씨는 성실하고 꼼꼼하세요. 손님들도 순자 씨 친절하다고 좋아하시고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요, 정식으로 같이 일하시죠. 하루 6시간, 주 6일 근무. 월급은 120만 원 드릴게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네, 환영합니다. 순자 씨. 사장이 손을 내밀었고 순자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너무 기뻐서요. 제가
제가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사장 부부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순자 씨. 그날 오후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첫 월급 통장을 만들러. 어떤 통장을 만들어 드릴까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입출금 자유 통장이요. 월급 받을 통장이에요. 아, 네. 통장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새 출발. 네. 새 출발이요? 네. 통장 이름을 새 출발로 해주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입력했습니다. 통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박순자의 새 출발 통장. 내 이름으로, 내 노동으로 받는 첫 월급이 들어올 통장. 2024년 5월. 순자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간단한 스트레칭. 5시 출근. 11시 퇴근.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사. 밤에는 TV를 보거나 유튜브로 뭔가를 배우거나 일찍 잠들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서점에 온 것 같았습니다. 책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 이후의 삶. 순자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겨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인생은 50부터입니다. 아니, 어떤 나이에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 읽었습니다. 책 속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60세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 80세에 그림을 배운 사람. 순자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5월 말 순자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2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순자는 울었습니다. 120만 원.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내 노동으로, 내 시간으로, 내 땀으로 번 돈.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진짜 내 돈. 순자는 통장을 프린트해서 집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잊지 말자.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6월 초 순자는 카페에서 일하는 20살 대학생 지수와 친해졌습니다. 순자 이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이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그 나이에. 아, 죄송해요. 실례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왜 그렇게 생각해? 60대에 새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20살인데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순자는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야, 나도 40년간 뭘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만 했지. 그런데 지금 63살이 되어서야 찾았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으세요? 나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로. 지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멋있어요, 이모. 너도 멋있어. 이렇게 스스로 돈 벌면서 대학 다니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43살 차이가 나는 두 여자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6월 중순, 순자는 여성인권센터 자조 모임에 나갔습니다. 센터 4층 작은 회의실에는 6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저는 최은희예요. 65세로 보이는 여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잘 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해요. 다들 인생 이모작을 살고 계시죠?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분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나왔고, 한 분은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했고, 한 분은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순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40년을 참았어요. 무관심이 폭력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준비하고 나왔어요. 지금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하세요. 제대로 준비하고 나오신 거네요. 네, 무작정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은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가끔 만나요. 차 마시면서 수다 떨어요. 좋아요. 순자는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63살에 새로 사귄 친구. 7월 초,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5,200만 원, 월 수입 180만 원, 급여 120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30만 원 더하기 이자 17만 원 안팎, 월 지출 120만 원, 월세 5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생활비 55만 원, 월 저축 60만 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그날 오후 순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선반을 주문했습니다. 15,000원.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직접 드라이버를 들고 선반을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설명서를 보며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1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내가 했어. 순자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선반 위에 작은 화분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초록색 식물이 방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내가 꾸민 공간. 내 취향대로 만든 공간. 좋다. 처음으로 집이 집 같았습니다. 7월 중순, 순자는 사장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 아침 근무 외에 오후에 2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빵 진열하고 청소하는 일이에요. 물론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럼 시급제로 계산해서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순자 씨가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날부터 순자는 하루 8시간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8월 첫째 주, 순자는 은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언니,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매일매일이 새로워. 이혼 후회 안 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외로워. 그리고 가끔 무서워.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떡하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지만요. 순자는 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그때 그 식탁에서 혼자 밥 먹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 은희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잘 될 거예요. 함께 힘내요. 응, 그래. 함께 힘내자.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8월 말,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철수와 마주쳤습니다. 이혼 후 5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냉동식품 코너 앞에서 멈췄습니다. 잘 지내? 철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잘 지내. 당신은? 나도. 뭐,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일한다며?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가 말하더라. 베이커리에서 일한다고. 응, 일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순자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나 생각보다 강해. 철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원래 강했지.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건강 챙겨. 너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4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 헤어진 후 처음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평온했습니다. 9월 초,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5,500만 원, 월 수입 185만 원, 월 저축 65만 원, 매달 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순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년 후 목표 6,300만 원, 2년 후 목표 7천만 원, 3년 후 목표 8천만 원. 계획이 있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63살에 새로 시작했지만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4년 9월 중순, 박순자는 베이커리 카페 아침 햇살에서 일한 지 5개월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순자는 가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출근해서 오븐을 예열하고 어제 준비한 반죽을 꺼내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문종이 울리며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지수야. 왔구나. 순자는 오븐에서 각 구운 크루아상을 꺼내며 인사했습니다. 와, 오늘도 완벽하게 구워졌네요. 이모는 진짜 천재 같아요. 에이, 무슨. 그냥 매일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지. 하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장 김동수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단골 김 선생님이 또 순자 씨 식빵 찾으시던데요. 그래요? 제가 구운 빵을 좋아해 주신다니 기분이 좋네요.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순자 씨 빵만 드신다니까요. 순자 씨가 쉬는 날은 안 오신대요.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을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순자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9월 말 센터 자조 모임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오후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7명의 여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은희가 반갑게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은희야, 잘 지냈어? 네, 저도 요즘 반찬 가게 손님이 늘어서 바빠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영 상담사가 안건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하려고 해요. 12월 23일에 센터에서 작은 파티를 열 건데 다들 참여해 주실 수 있죠? 좋아요.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케이크 준비하면 안 될까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원가에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죠. 지영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빵 몇 개 직접 구워 올게요. 제가 만든 거 다들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순자의 제안에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는 되게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요. 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10월 초 순자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혼하기 전 당뇨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 후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긴장하며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관리만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식이 조절 잘하셨나 봐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약도 꾸준히 드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순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10월 중순, 순자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막내 아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민준아?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후 5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그럼 어서 들어와. 민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고 계세요? 응. 작지만 괜찮아. 앉아.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죄송해요. 순자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엄마 힘드신 거 이해 못하고. 괜찮아. 넌 아빠 걱정한 거잖아. 그래도요. 엄마는 엄마대로 힘드셨을 텐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신문 기사 봤어요. 신문 기사? 지역 신문에 엄마 나온 거요. 63세에 재취업 성공했다는 기사.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런 기사가 났었나요? 아빠가 보내주셨어요. 자랑스럽게. 내 아버지가? 네. 아빠도 엄마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순자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랑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갈게. 손주들 보고 싶었어?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민준아. 주말, 순자는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5살 손녀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할머니가 새로운 일을 하느라 바빴어. 미안해. 무슨 일이요? 빵 만드는 일. 할머니가 다음에 맛있는 빵 만들어 올게. 와, 정말요? 할머니 최고. 서연이가 좋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의 아내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래, 수진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순자가 만든 음식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일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좋아.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있어. 대단하세요. 저도 아이들 키우고 복직할 수 있을까 걱정인데 어머니 보면 용기가 나요.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서연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그럼, 자주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1월 초 사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순자는 긴장하며 사장 앞에 앉았습니다. 일한 지 7개월 됐죠? 네, 그렇네요. 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가게가 정말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도 늘었고 다른 직원들도 순자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급여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150만 원으로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순자 씨는 이제 단순 보조가 아니라 우리 가게의 핵심 인력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금액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날 퇴근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더하면 180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원이야. 순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63살에 월 200만 원을 버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1월 중순, 순자는 센터 자조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들, 제가 이번에 급여가 올랐어요. 와, 축하해요.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찾아왔어요. 다시 관계가 회복됐어요. 은희가 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언니가 잘 견뎌서 그래요. 다른 회원이 물었습니다. 순자 언니,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순자는 그 회원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요? 첫째,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세요. 당신의 권리예요. 둘째, 일자리를 구하세요.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아요. 셋째, 지지 시스템을 만드세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회원들은 순자의 이야기를 메모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여러 회원이 순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언니 힘이 돼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11월 말 순자는 딸 지혜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지혜예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바빴겠지.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지혜야,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갈게. 우리 손주들 얼마나 컸을까? 주말
순자는 지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7살 손자 준호와 5살 손녀 지민이가 반겼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준호, 지민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순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딸. 다 괜찮아.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해. 진짜로. 후회는 안 해요? 가끔 외로워. 그리고 가끔 무서워.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 지혜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존경해요. 12월 초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5,800만 원, 월 수입 200만 원 안팎, 월 지출 120만 원, 월 저축 80만 원.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면 2년 후에는 7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날 오후 순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 커튼을 주문했습니다. 예쁜 베이지색 커튼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장도 하나 샀습니다. 최근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내 공간을 내 취향대로 꾸미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12월 23일 센터 크리스마스 파티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베이커리에 가서 사장에게 부탁한 케이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구운 빵들도 박스에 담았습니다. 순자 씨, 이거 다 어디 가져가세요? 센터 모임이에요. 크리스마스 파티 하거든요. 아, 좋네요. 재료비만 받을게요. 순자 씨 봉사하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후 6시 센터 회의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트리가 반짝이고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케이크와 빵을 내려놓자 회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순자 언니 고마워요.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이크 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순자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순자와 은희는 함께 센터를 나섰습니다. 언니, 올 한 해 정말 수고했어요. 은희야, 너도 수고했어. 우리 내년에도 힘내자. 네, 함께 힘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고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외롭지 않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만두전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며 순자는 올해를 돌아봤습니다. 3월 이혼 확정, 4월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5월 첫 월급, 9월 급여 인상, 12월 자식들과의 화해,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순자는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2024년 나는 다시 태어났다. 63살 박순자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 박순자로. 밤 11시 50분. 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서 제아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시 59분 59초. 19, 8, 7, 6, 5, 4, 3, 2, 1. 땡.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박순자. 올해도 잘해보자. 스스로에게 건배를 올렸습니다. 2025년 1월 첫째 날.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새해 첫날이었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베이커리에 도착하자 사장 부부가 떡국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도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은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올해 목표가 뭐예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거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우는 거요. 좋은 목표네요. 사장님도 목표 있으세요? 저희는 2호점 내는 게 목표예요. 순자 씨가 매니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매니저를요? 네, 순자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매니저. 새로운 도전. 1월 중순, 순자는 은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은희야, 너도. 잘 지냈어? 네, 언니. 그런데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언니하고 저하고 작은 가게 하나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제 반찬이랑 언니 빵이랑 같이 파는 거예요. 순자는 놀라며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이? 네, 물론 당장은 아니고요. 2년 정도 더 준비하고요. 그때쯤이면 언니도 저도 자본이 좀 더 생길 거잖아요.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해 볼게. 좋은 제안이긴 한데. 네, 천천히 생각해 봐요. 저는 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가게, 우리만의 공간, 함께 만들어가는 꿈. 1월 말, 순자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가장 연락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괜찮아.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아내도 엄마 뵙고 싶대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갈게. 주말, 순자는 민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아들. 가장 마음이 아팠던 아들. 엄마.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들어와, 엄마.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민수의 아내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워요. 뭘? 아니에요. 진짜요. 저도 나이 들어서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식사 후 민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아빠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는 40년간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엄마 인생 살겠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민수야. 2월 초 순자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당뇨 수치가 거의 정상이에요. 정말요? 네, 이 상태로 6개월만 더 유지하시면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순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정말 잘하고 있어. 2월 중순 사장이 순자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2호점 매니저 해주실래요? 월급은 180만 원 드릴게요.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게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순자는 64세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책임. 하지만 순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40년간 집안을 총괄했어. 매장 관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어. 2월 말 순자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2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완벽하지는 않다. 가끔 외롭고 가끔 무섭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로 산다. 64살 박순자로. 이혼한 지 1년이 되었다. 후회는 없다. 다만 감사할 뿐이다. 이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뿌리를 내렸다. 이 땅에, 이 삶에 나로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미 한번 해냈으니까. 박순자,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 3월 초 박순자는 아침 햇살 2호점 매니저로 일한 지 한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중계동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상가 1층이었습니다. 1호점보다 조금 더 컸고 카페 공간도 넓었습니다. 순자 매니저님, 오늘 오븐 온도 확인 부탁드려요. 24살 아르바이트생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170도로 맞춰놨어. 10분 후에 크루아상 넣으면 돼. 순자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재료 상태, 위생 상태, 기계 상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니저님, 손님이 빵 추천 부탁하세요. 내가 나갈게. 순자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매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침 식사로 좋은 빵 추천해 주세요. 그러시면 식빵하고 크림치즈 베이글이 좋으실 것 같아요. 식빵은 오늘 아침에 갓 구운 거고 베이글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수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그렇게 손님들이랑 잘 대화하세요? 40년간 가족 취향 다 맞춰가며 밥 차린 게 여기서 쓰이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보이거든.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순자는 젊은 직원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3월 중순, 순자는 지역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 저는 중계동 지역 신문 기자 이민아입니다. 60대 재취업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은데 준비 없이 나오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순자 씨 사례가 많은 분께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언제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작년 10월이요. 40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바로 나오셨나요? 아니요.
6개월 준비했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준비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지금 나로 살고 있어요. 40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박순자로 살아요. 후회는 없으세요? 가끔 외롭고 가끔 무섭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때 그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순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비하세요.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63살에 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멋지세요. 4월 초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63세 이혼 후 재취업 성공. 박순자 씨의 용기 있는 선택. 기사에는 순자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날 순자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 진짜 멋있어. 지혜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기사 보고 울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민준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도 봤어. 대단해. 민수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언니 대박이에요. 우리 센터 홍보도 되고 언니 완전 유명 인사 됐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4월 중순 여성인권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센터에서 60대 새로운 시작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강사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상담사 지영이 부탁했습니다. 제가요? 강연을요? 네, 순자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순자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하지만 은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해보세요. 언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5월 첫째 주 토요일, 센터 강당에는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63살에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했어요. 6개월 동안요.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컴퓨터 수업, 제과제빵 자격증, 재산분할, 첫 출근, 첫 월급.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제게 묻는다면 후회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순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물론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제 나로 살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순자가 말을 마치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해 볼게요.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순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5월 중순 순자는 2호점 운영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올랐고 직원들과의 팀워크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사장 김동수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매니저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2호점이 이렇게 빨리 안정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급여를 더 올려드리려고 해요. 200만 원으로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순자 매니저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2호점 성공의 1등 공신이세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퇴근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월 20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더하면 230만 원, 거의 25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야. 64살에 월 250만 원을 버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6월 초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6,500만 원, 2년 전 받은 7천만 원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을 쓰고 5천만 원이 남았었는데 지금은 6,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에 1,500만 원을 모은 것입니다.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면 3년 후에는 8천만 원이 넘겠네. 5년 후면 억소리도 들을 수 있어.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은희와 만났습니다. 언니, 제가 작년에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같이 가게 하자고요. 응, 기억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2년 후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때쯤이면 언니도 저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우리 둘이 함께.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 반찬과 빵, 그리고 커피.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가게 이름은 뭐로 할까요? 우리 동네 밥상은 어때? 좋아요. 따뜻하고 정감 가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꿈을 그렸습니다. 6월 중순, 순자는 막내 손주 서연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민준의 집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가족, 딸 지혜 가족, 그리고 순자,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연, 준호, 지민, 3명의 손주들이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 먹는 거예요? 서연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특별히 만들어 왔지. 순자는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딸기 케이크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신문에도 나오고 강연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야. 지혜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순자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한 잔씩 들어요. 오늘은 서연이 생일이기도 하지만 엄마께도 축하드리고 싶어요. 무슨 축하? 엄마의 새로운 삶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것을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어. 아이들도 이제 이해해주고 있어.
7월 초 순자는 센터에서 또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 저희가 황혼이혼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멘토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영이 부탁했습니다. 멘토요? 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순자 씨만큼 좋은 멘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은희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해야 해요. 언니는 제대로 준비하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8월 초 첫 멘토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상담실에 58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요.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해요. 저도 그랬어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영희는 35년 결혼 생활 동안 겪은 무관심과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영희 씨, 이혼을 결심하신 건 맞죠? 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럼 준비해야 해요. 감정적으로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순자는 자신이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첫째, 재산 분할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35년이면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둘째, 이혼 후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셋째,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우세요. 나이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 어렵지만 준비하면 가능해요. 넷째, 지지 시스템을 만드세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영희는 순자의 말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영희 씨는 할 수 있어요. 1시간의 상담이 끝나고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순자는 일상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평일에는 2호점 매니저로 일하고 주말에는 센터에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창업 준비를 위해 은희와 공부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64세, 나는 지금 가장 바쁘고 가장 행복하다. 1년 반 전 40년 결혼 생활을 끝낼 때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나는 꽃 피우고 있다. 내 삶에서 나로서 나는 매니저다. 나는 멘토다. 나는 강연자다. 나는 미래의 사업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다. 박순자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인생 재탄생이었다. 9월 초 순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건강하시네요. 당뇨 수치도 정상이고 혈압도 좋고. 정말요? 네, 약도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세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행복했고 행복하니 건강해졌습니다. 9월 중순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철수를 마주쳤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안녕. 철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당신은요? 나도.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내가 나왔더라. 순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 네. 대단하더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철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아이들도 너 자랑 많이 해. 민수가 엄마 정말 멋있다고 그러더라.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4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10월 초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황혼이혼 성공 사례 발표회. 순자는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장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63세에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64세인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비 과정, 첫 출근, 어려움, 극복,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준비만 한다면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무섭고 힘듭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순자가 말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저도 준비해 볼게요. 늦지 않았죠?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순자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순자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등대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월 말 순자는 은희와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2년 후면 2027년이잖아요. 그때 언니는 66세, 저는 67세. 늦었을까? 아니에요. 딱 좋아요. 우리 경험이 가장 무르익을 때예요. 두 사람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창업 비용, 메뉴 구성, 입지 선정, 수익 모델. 자본금은 각자 5천만 원씩 합쳐서 1억 원으로 시작하면 어때요? 좋아. 나 지금 6,500만 원 있는데 2년 후면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저도 비슷해요. 그럼 충분해요. 두 사람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게,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들르는 공간. 11월 초 순자는 또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시니어 창업 특강 강사 제안이었습니다. 제가요? 아직 창업도 안 했는데요. 준비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박순자 씨의 계획과 준비 과정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승낙했습니다. 11월 셋째 주 첫 특강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저는 64세이고 2년 후 66세에 창업할 예정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66세에 창업합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딱 좋습니다. 순자는 자신과 은희의 창업 준비 과정을 나눴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장사하는 법, 삶의 지혜. 이게 다 자본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끈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도 63살인데 카페 하고 싶었거든요.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준비만 하면 돼요. 11월 말
순자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7천만 원. 2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은 것입니다. 1년 반 후면 억소리도 들을 수 있겠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2월 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이번에도 센터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빵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지영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언니,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센터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언니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언니는 우리 센터의 자랑이에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지영씨.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밤. 순자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한다. 2년 전 이맘때 나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원룸에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장했다. 직원에서 매니저로, 수혜자에서 멘토로,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할 것이다. 2027년 66세의 나는 사업가가 될 것이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 피우고 있다. 박순자 잘했어. 내년에도 잘할 거야.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7년 3월 15일 박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6세.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얼굴은 4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밥상 개업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로 산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박순자, 준비됐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대답도 스스로 했습니다. 가게는 중계동역 근처 골목에 있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입구에는 손으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밥상 마이너스 반찬과 빵, 그리고 마음을 나눕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은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응, 왔어. 긴장되네. 저도요. 근데 언니, 우리 정말 해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게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은희가 만든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순자가 구운 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4개, 6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자, 시작해 볼까요?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계동에서 오래 산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네, 오늘 개업했어요. 어서 오세요. 뭐 파는 곳이에요? 반찬이랑 빵이요. 그리고 커피도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오, 반찬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매일 아침 만들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빵도 직접 구워요? 네, 저도 매일 새벽에 구워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 그리고 식빵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 첫 매출. 순자와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반찬 정말 맛있네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빵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고소해요. 여기 자주 올게요.
순자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우리 동네 사랑방 같아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와 은희는 계산을 했습니다. 언니, 오늘 매출 150만 원이에요. 정말? 첫날부터? 네, 대박이에요. 두 사람은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응, 우리 해냈어.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4년 전 생각나요? 센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요. 그럼 우리 둘 다 불안해하고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업가가 됐어요. 66세, 67세예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 2027년 6월, 우리 동네 밥상은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60대 할머니들이 하는 가게예요? 네, 맞아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더 이상 할머니라는 호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황혼에 피운 꽃 특집으로 취재하고 싶은데요. 순자와 은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7월 초 방송 촬영 날, 카메라가 가게 안을 비췄습니다. 박순자 씨, 66세에 창업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요.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요. 힘든 점은 없으세요? 물론 있죠.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르죠. 같이 창업하신 최은희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성인권센터 자조 모임에서 만났어요. 우리 둘 다 황혼 이혼 후에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은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언니가 늘 용기를 줬거든요. 아니야. 우리 서로 힘이 됐지.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 방영되었고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8월 중순 순자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책을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세요. 엄마 이야기는 책으로 남겨야 해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다. 그리고 63세가 되어서야 나는 나가 되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9월 초 순자의 손주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자는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직접 구운 빵과 함께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서연이에게 할머니는 너보다 훨씬 늦게 배우기 시작했어. 63살에 컴퓨터를 배웠고 64살에 매니저가 됐고 66살에 사업을 시작했어. 서연아, 기억해.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 시작하는데 늦은 때도 없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 시작하든. 사랑해,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서연이는 편지를 읽고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월 초 순자는 센터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60대 창업, 불가능은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66세에 창업했습니다. 늦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딱 좋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습니다. 인생에 지혜가 있습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자본이에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체력은 젊은 사람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강점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위기를 극복하는 법, 오래 버티는 법.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세요. 나이를 핑계대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7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73살인데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보다 7살 많으시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10월 말 순자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밥상 너머의 자유 -63세. 나는 다시 태어났다였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센터 사람들, 가게 단골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새 자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희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사람들 앞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이 책을 읽을 여러분께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63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63세에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박순자 드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1월 초 순자는 마트에서 철수를 마주쳤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책 읽었어. 서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내 책이더라. 아, 네. 잘 썼더라. 솔직하고 감사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순자는 놀랐습니다. 철수에게서 사과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나는 너무 무심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소통을 안 했어요. 서로의 잘못이죠.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뭐,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잘 살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우리 동네 밥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들, 센터 사람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내왔습니다. 자, 다 같이 축하해요. 우리 가게 9개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세 자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혜가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순자와 세 자녀, 그리고 손주들. 엄마, 이거 가게에 걸어 놓으세요. 엄마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순자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해냈어. 정말 해냈어. 12월 31일 2027년의 마지막 날. 순자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66세의 마지막 날. 4년 전 오늘 나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3년 전 오늘 나는 원룸에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2년 전 오늘 나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1년 전 오늘 나는 창업을 준비하며 설레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사업가다. 나는 작가다. 나는 강연자다. 나는 멘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다. 박순자다. 4년 전 63세에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고. 나로 살겠다고. 그리고 나는 해냈다. 정말로. 물론 쉽지 않았다. 외로웠고 무서웠고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준비했고 도전했고 이겨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고 여전히 무서울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로 산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인생 재탄생이었다. 63세에 시작했지만 64세에 꽃 피웠고 65세에 열매를 맺었고 66세에 수확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내년이면 67세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70세가 되어서도 80세가 되어서도 나는 계속 나로 살 것이다. 박순자로.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이야기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도 했으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박순자.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제아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 8, 7, 6, 5, 4, 3, 2, 1. 땡. 2028년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박순자. 올해도 잘 살아보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4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용기와 결단, 노력과 인내, 성장과 성취, 그리고 행복. 순자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왜냐하면 순자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에필로그를 마치며 박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67세, 68세, 69세. 그녀는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나이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준비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박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밥을 차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 삶의 식탁을 차리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